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본시험 최종 연습 9번째 난이도가 높은 모의 문제 풀이입니다. 예상 문제는 기출문제에 비하여 난이도가 30% 정도 더 높습니다. 본시험에서 여유있는 합격을 위해 반복 학습도 필요합니다. CBT 시험 관련 설명은 생략합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1번은 제시된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새로운 기구 사용에 저항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라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3번 경직성의 증가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설명과 같이 노년기 심리적 특성은 우월적 경향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생애에 대한 회고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가 있습니다. 2번 2번의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4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수정 확대 가족과 조성 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3번의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해당하는 경우는 4번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0세 남성이 정답입니다. 50세 남성이라도 파킨슨 질환은 노인성 질병으로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문 1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은 우선 65세 이하로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결핵 환자나 병원 입원 중인 노인도 제외됩니다. 2번 기초생활수급자로 고혈압이 있는 80세 여성과 3번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90세 노인은 65세 이상인 노인이더라도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여성은 65세 이하인 자로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4번 4번 장기요양인증서의 수급자 안내사항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갱신 신청은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한다가 답입니다.
교재 43페이지에 장기요양인증서 하단부에 수급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지문 1번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번 장기요양기관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40% 경감이 아니고 60%가 경감이 됩니다. 5번 장기요양보험료를 5회가 아니고 6회 이상 미납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증서 수급자 안내사항은 같은 서식 하단부에 8개 항목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5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는 3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정진이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설명과 같이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6번 6번에 제시된 대상자에게 치사 청소 및 주변 정돈과 세탁 서비스를 해주었다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가?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등 10개 항목과 표준 서비스의 세부 내용으로 분류됩니다. 교재 48페이지의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 7번 설명입니다. 제시된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라고 설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4번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지문과 같이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말벗과 상담자, 옹호자로서의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있고 이 외에 관찰자로서의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8번 8번은 대상자가 요양시설 입소 전 단계에서 보장받아야 될 권리로는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답입니다. 교재 66에서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 참고 설명과 같이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는 입소 전 단계,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와 퇴소 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문 1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되며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할 권리와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와 4번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모두 생활 단계에 해당됩니다. 9번 9번에 제시된 다음날 타박상과 갑작스러운 감기 증세로 시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지만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방치한 며느리가 행한 노인학대 유형은 1번 방임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노인학대 유형에는 유기, 자기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이외에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10번 10번 다음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의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야한 농담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의 예시된 사례는 3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지문 1번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이고 2번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입니다. 4번 사회적 성희롱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고 5번 위계적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언어나 행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성희롱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11번 11번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이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가 가장 적절했습니다. 지문 1번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다른 업무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인 요양보호사가 원하지 않는 업무를 배치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3번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는 것도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는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4번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성희롱 관련 근거 법규입니다. 12번
12번의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2번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가 옳은 태도입니다. 지문 1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3번 노인 학대가 확실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학대는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4번 복지용구를 소개하고 팔거나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5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13번 13번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제시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 것이 답입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준다와 2번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와 3번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와 4번 다른 대상자를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위법이거나 부적절합니다. 14번 14번도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13번은 실제 사례를 질문하였고 14번은 원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져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입니다. 지문 1번 업무의 중요 사항만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경과와 결과도 보고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복지 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 주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4번 대상자의 낙상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앞의 13번, 14번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부분은 매회 2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학습 범위도 많지 않고 이해도 어렵지도 않은 부분이라 조금만 공부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15번
15번에 제시된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사례는 대상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5번 기저귀를 재사용하면 피부 손상이 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가 가장 옳은 답입니다. 지문 1번 보호자 의견대로 말려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와 2번 보호자 말을 못 들은 척한다. 3번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와 4번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라고 한 것은 모두 부적절하고 책임 회피성 대응입니다. 16번 16번은 제시된 반복적이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할 때 올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부위는 4번 팔꿈치 부위입니다. 허리, 손목, 어깨, 목 부위도 2차적으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겠지만 반복적이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위 경우에는 팔꿈치 통증이 먼저 옵니다. 17번 17번에 노화로 인한 미각이 변화하는 것은 3번 단맛과 짠맛이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노화에서는 지문 1번 지방의 흡수력이 늘어나지 않고 지방 흡수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2번 침 분비량은 많아지지 않고 줄어듭니다. 4번 노인들은 조미료를 조금 넣은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미각이 둔화되어 조미료를 더 많이 넣어야 맛을 느낍니다. 5번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증가합니다. 참고로 짠맛과 단맛은 미각이 둔감해집니다. 18번 18번은 폐결핵 대상자를 돌보아 주게 되어 접촉한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대처한 것은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가 답입니다. 교재 143에서 145페이지에 있으며 지문 1번 100일에 예방접종을 한다. 2번 기침 증세가 없으면 업무를 계속한다. 3번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4번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는 것은 폐결핵 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올바르게 대처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 사항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차기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번 19번에 제시된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잉 반응을 보이는 상태의 질환은 3번 천식입니다. 1번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기종, 기흉 모두 호흡기계 질환이지만 제시된 상태의 질환은 천식입니다. 20번 20번 고혈압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대부분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이 아니고 본태성 1차성 고혈압입니다. 2번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염 시기를 해야 합니다. 3번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4번 심장에서 피를 짤 때 압력은 수축기 최고 혈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고혈압 약물치료 편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번 21번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옳은 설명은 4번 적당한 체중 유지와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가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체중 부하 운동은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으로서 걷기, 조깅, 맨손 체조,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있습니다. 지문 1번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한다는 것은 카페인은 골다공증의 발병 요인 중의 하나로서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2번 온냉요법 등을 통한 물리치료는 골절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 아스피린이나 헤파린은 혈전 예방 약물로서 골다공증의 원인 중의 하나로서 복용을 금지합니다. 22번 22번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침구나 의류를 선택할 때는 3번 따뜻하고 가벼운 이불입니다. 1번 따뜻한 전기 담요와 2번 재봉선이 있는 잠옷은 욕창의 원인이 됩니다. 4번 풀먹여 주름진 무명 시트가 아니고 주름이 없어야 합니다. 5번 습기를 잘 흡수하고 푹신한 베개가 아니고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베개를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욕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23번 23번 녹내장 대상자를 돌볼 경우 주의사항으로는 4번 마음을 편안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한다가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녹내장은 안압적 눈의 압력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지문 1번
담배는 끊고 술은 금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고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한두 잔 정도로 줄입니다. 2번, 녹내장이 있는 눈만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눈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두 눈 모두 검사를 받습니다. 녹내장은 무더운 여름에만 발작하는 것이 아니고 녹내장은 추운 겨울에도 사계절 모두 발병할 수 있습니다. 5번, 물구나무 서기든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 등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24번, 24번의 당뇨병 대상자에게 저혈당일 때 나타나는 응급 상황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의 증상은 3번, 땀을 많이 흘릴 때입니다. 저혈당은 두통, 시야 몽롱, 배고픔을 동반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입니다. 지문 1번 피로감, 2번 체중 증가, 4번 손과 발의 부종, 5번 식후 혈당 수치의 상승은 당뇨병과 관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25번, 25번에 제시된 주의력 감퇴, 진압력 장애, 인지장애, 초조, 정서 불안정, 치매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3번 선망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와 감정, 정서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재 184에서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망상, 2번 환각, 4번 뇌졸중, 5번 우울증은 다른 심리 정신계 질환이거나 치매의 일환입니다. 26번, 26번 노인의 영양관리로 옳은 것은 4번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줄입니다. 2번 섬유소가 많은 야채 등은 더 권장합니다. 3번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비타민 D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5번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만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 단백질 섭취량에서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7번, 27번 노인의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녹차, 커피, 맥주는 탈수를 유발한다가 답입니다. 지문 2번 물은 마시는
방법보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은 마시는 양보다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3번 마시는 간격은 1시간에 100ml씩이 아니고 마시는 간격은 1시간에 200ml씩 한 잔을 마십니다. 4번 마시는 방법은 한꺼번에 500ml 이상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한두 모금씩 천천히 마십니다. 5번 물을 마시는 양은 자신의 체중에서 곱해서 30 내지 33ml입니다. 28번 28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개인 능력에 약간 높은 것이 아닌 적당히 맞는 운동을 합니다. 3. 땀복을 입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은 탈수 등을 고려해서 땀복보다도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고 운동하면 좋습니다. 4번 폐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격한 운동을 권장하지 않고 운동의 강도와 기간, 빈도는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 즉 정상의 심장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 29번 29번에 제시된 밤에 잠이 들기가 어렵고 자주 깨는 수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노인 대상자의 수면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지문 2번 저녁 식사 후 녹차나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합니다. 지문 3번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 후 잠자리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4. 잠을 설치게 되면 피곤함으로 낮잠을 자도록 해서는 안 되고 잠을 설쳐 낮잠을 자면 또 잠을 설치게 될 수 있으므로 자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 취침 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30번 제시된 알코올, 조미료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나 부패한 음식 섭취로 식사 후 서너 시간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은 2번 위염이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급성위염은 갑자기 발생하는 위점막의 염증이며 이를 방치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만성위염으로 진행되거나 지문 1번 위궤양이나 지문 3번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문 4번 대장암, 지문 5번 변비와는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31번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접종하도록 권장하는 질병은 4번 인플루엔자입니다. 아래 참고 사항에서와 같이 지문들을 종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레는 1차 접종을 하고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추가 접종을 해야 하고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은 1회만 접종하며 인플루엔자는 매년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2번 32번 요양보호사의 기록의 원칙을 잘 지켜서 작성한 상태기록지 내용으로 옳은 것은 3번 3월 10일 11시 30분 약 200g의 설사를 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이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요양보호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육하원칙을 지켜서 기록해야 합니다. 지문 1번 오늘은 대상자가 건강하게 보였다. 2. 대상자의 큰아들이 오랜만에 면회를 오셨다. 4.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추워서 빨리 돌아왔다. 5. 얼마 전부터 청골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육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조금 막연하게 기록하였습니다. 33번 33번에 제시된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회의는 2번 사례회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사례회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 관리,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제공 타당성 검토 후 내용 조정, 관계자 직종들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회의입니다. 지문 1번 원래회의부터 점검회의, 간담회의, 업무보고 회의는 별도의 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재 440에서 4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의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심하게 날 때 돕는 방법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이며 고개를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지문 1번 침상머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침상머리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2번 제습기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가습기를 연하게 틀어줍니다. 3번 시원한 물을 먹인다는 것은 임종을 앞둔 대상자는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고 작은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을 입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줍니다. 5번 가슴을 가볍게 때려준다기보다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편하게 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35번
35번은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응급처치 원칙을 잘 지켜 행한 것은 5번 의료인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절대 응급처치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구토물이나 소지품은 치우면 안 되고 보존하였다가 병원에 갈 때 가지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안전에만 집중하여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3번 요양보호사는 모든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평소 사용하는 상비약품의 경우에는 줄 수 있습니다. 4번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의료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응급처치는 계속해야 합니다. 아래 응급처치 목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번 36번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요양보호사가 돕기를 한 방법으로 옳게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3번 편식하는 대상자는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격려한다가 맞습니다. 교재 229에서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문 1번 한 입에 많이 넣어서 식사를 하면 안 되고 대상자가 먹기 가능하도록 조금씩 넣어 주어야 합니다. 2번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식사하는 중에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4번 정해진 식사 시간 안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고 식사는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번 스스로 편하게 식사하도록 하고 식사하는 동안에 사례, 질식, 불편한 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대상자의 식사 돕는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37번 37번은 대상자에게 진한 농도의 비위관 영양액을 주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정답은 1번 설사이며 진한 농도의 비위관 영양액을 주입했을 때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너무 빠르게 주입해도 설사나 탈수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영양액의 온도와 주입량을 설명한 것으로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당하며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되고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38번 38번은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은 이어 복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약을 계속 복용하는지 여부는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2번 병원과 약국은 여러 곳을 다니기보다 가급적 단골을 지정하여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술을 먹었으면 혈압약은 의사와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번 건강기능식품도 의사나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39번 39번은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바르게 실시한 방법은 2번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점적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은 아래 참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오심, 구토를 일으킵니다. 지문 1번 약병을 잠깐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적당한 온수가 좋습니다. 지문 3번도 귀약이 너무 차가우면 경련이 아니고 오심, 구토,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번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웨이도와 귓바퀴를 문질러 주는 것이 아니고 웨이도를 닦는 것은 약물 흡수가 아닌 감염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5번 약을 점적한 귀가 아래쪽은 아니고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면 됩니다. 40번 40번은 수액을 주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의복을 갈아입거나 이동할 때에는 수액 세트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한다가 가장 바르게 도운 방법입니다. 지문 1번 수액병은 항상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는 것이 아니고 심장보다 높게 두어야 합니다. 2번 주삿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마사지나 비비게 되면 피멍이 들기 때문입니다. 3번 정맥 주입 속도가 유지되는지 확인은 간호사가 합니다만 주입 속도 확인은 요양보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입니다. 4번 주사 부위에 부종이 있는 경우 먼저 조절기를 잠근 후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41번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할 때 잡을 수 있게 한다가 답입니다. 교재 241에서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문 1번 화장실 바닥에는 깔개 등은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은 치웁니다. 2번 화장실에서 배설 중에 하반신을 무릎덮개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침상에서 이동변기 사용 시 하반신을 무릎덮개로 덮어줍니다. 3번 화장실 위치를 알리기 위해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으면 안되고 화분도 치워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 밤에는 화장실 조명을 다 꺼두는 것이 아니고 조명을 켜두어 잘 찾을 수 있게 합니다. 42번
42번은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5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 뒤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먼저 합니다. 지문 1번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아주는 것은 진행 절차 설명한 뒤에 합니다. 2번 허리를 지지한 후 둔부 밑에 덮개를 까는 것은 중간 절차로서 협조 가능 여부에 따라 실시할 사항입니다. 3번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에 머리를 올려주는 것과 4번 대상자의 둔부를 들어 올려 변기를 넣는 것은 침상 배설을 도울 때 중간 절차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동 변기 이용 시 참고사항입니다. 43번 43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이동 변기로 옮겨 앉힐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고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을 수 있도록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 즉 왼쪽이 편마비이니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휠체어와 변기가 대략 30 내지 45도로 비스듬히 놓습니다. 44번 44번은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바르게 시행한 것은 5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 처리한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잘된 답입니다. 지문 1번 첫 변실금이 있으면 즉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아래 참고사항에서 설명과 같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하던 배설 습관이 사라질 수 있어 변실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번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추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보다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3번 물수건으로 회음부 부위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 것이 아니고 회음부를 닦을 때는 감염 등을 고려해서 앞에서 뒤로 닦는 것이 맞습니다. 4번 기저귀를 갈 때 환기를 위하여 미리 창문을 열어놓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프라이버시나 실내 온도를 감안하여 배설을 마치고 기저귀를 갈아준 뒤에 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5번 45번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호소할 때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조치한 것은 3번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이 문제는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고 유치 도뇨관 삽입 대상자임을 감안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문 1번 침상 배설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질문의 의도와 다른 사항이며 지문 2번 간호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것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할 때마다 간호사에게 보고하는지를 생각하여야 할 사항이며 지문 4번 휠체어를 이용해서 화장실로 간다와 지문 5번 유치 도뇨관을 잠그고 화장실로 간다는 것도 질문의 의도와 다른 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유치 도뇨관이 꼬였을 때의 설명입니다. 46번
46번은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컵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면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교재 254에서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문 1번 칫솔질은 잠자기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잠자기 전과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하도록 습관을 들입니다. 2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으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어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3번 의치를 보관할 경우 물기를 닦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5번 칫솔질은 치아에서 잇몸으로가 아니고 잇몸에서 치아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닦습니다. 47번 47번은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를 올바르게 한 것은 1번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준다가 올바릅니다. 지문 2번 두피를 손톱이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합니다. 3번 춥지 않도록 이불은 가슴이 아니고 허리까지 접어내립니다. 4번 머리 감기기 편하도록 베개는 치웁니다. 5번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중앙이 아니고 모서리에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 할 때 기마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48번 4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2번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흘려 보낸 후 닦는다가 맞습니다. 1번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3번 목욕담요로 마른 목골로 펴서 복부가 아니고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4번 회음부를 세척하고 젖은 수건이 아니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5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가 아니고 넣기 전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깝니다. 49번 49번은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4번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가 올바릅니다. 지문 1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15분이 아니고 5분 정도로 합니다. 2번 심장과 가까운 곳이 아니고 먼 곳부터 물에 닿도록 합니다. 3번 편마비가 있는 경우 불편한 쪽이 아니고 건강한 쪽부터 들어갑니다. 5번 욕조에 들어가기 직전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대상자에게 물의 온도를 체크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욕조 안에서의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50번
50번은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을 갈아입히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5번 마비된 쪽의 손을 잡고 한쪽 소매를 어깨 위까지 올린다가 답입니다. 1번 마비된 쪽이 아니고 건강한 쪽부터 벗깁니다. 2번 신축성이 없는 옷이 아니고 신축성이 있는 옷이 좋습니다. 3번 상의와 하의가 하나로 된 옷보다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옷이 편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이 아니고 마비된 쪽에 서서 옷을 갈아입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기 방법의 문제는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어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거나 벗길 때의 기준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로 인마와 법근으로 암기해 두시면 혼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1번 51번은 침대 오른쪽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바르게 한 것은 4번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가 답입니다. 1번 다리부터가 아니고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킵니다. 2번 옷을 잡고 잡아당겨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목, 겨드랑이, 허리,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킵니다. 3번 몸 전체를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킵니다. 5번 대상자의 손은 머리 위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두 팔을 가슴에 올리고 이동을 시킵니다. 52번 52번은 그림과 같은 수동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교재 290에서 291페이지와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문에서 먼저 갑은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잠그고 다음 랍은 발 받침대를 들어 올립니다. 다음 답은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압은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의 순서로 합니다. 그 순서가 바로 된 것은 3번 가, 라, 다, 나가 답입니다. 휠체어 접는 순서는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오는 순서로 기억하면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53번 (53번은)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4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입니다. 경사진 내리막길에서는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내려간다는 기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문은 모두 경사진 내리막길 휠체어 이동 방법이 아닙니다. 54번
54번은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4번 나머지 한쪽 발을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옮긴다가 맞습니다. 질문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사는 기능이 불안정한 다리 쪽에서 보조를 합니다. 2번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해서는 안되고 보행기 앞에서 바른 자세로 서게 해야 합니다. 3번 건강한 다리가 아니고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해야 합니다.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이 아니고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30도 정도 구부러지도록 대상자의 둔부 높이로 조절해야 합니다. 55번 55번은 이송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으로는 3번 외상이 의심될 경우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중앙에 고정시킨다가 답입니다. 질문 1번 1인이 부축할 때는 대상자의 손상된 쪽이 아니고 건강한 쪽에 서서 이송합니다. 2번 대상자의 손상된 팔이 아니고 대상자의 건강한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고 이송합니다. 4번 척추 고정판 사용 시 무릎, 윗팔, 손목과 엉덩이 순서가 아니고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윗팔 순서로 고정합니다. 5번 대상자의 체중이 골고루 나누어 실리도록 양쪽 발을 벌리고 등을 구부려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곧게 펴서 들어 올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송돕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56번 56번은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대상자가 사용한 물품에 체액이 묻었을 때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가 맞습니다. 질문 1번 배출된 가래는 세면대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격리된 장소에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2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는 소독 가운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배출물이 묻은 의류와 일반 세탁물을 함께 세탁하면 안되고 따로 세탁합니다. 4번 장갑을 착용하고 배설물을 만진 경우에도 손을 물과 비누로 씻습니다. 아래는 참고사항입니다. 57번 57번은 대상자가 안전하게 침대를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크랭크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1번 침대 난간은 편리를 위해 항상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세워 고정시킵니다. 2번 머리 부분이 아니고 침대 다리 부분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침대 식탁은 항상 펴놓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 놓습니다. 5번 수시로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잠금 장치를 항상 열어 놓으면 안되고 잠궈 두어야 합니다. 58번
58번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5번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여러 종류 약물 복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낙상 위험이 적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분류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번 제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가 답입니다. 1번 방을 나간 다음에 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고 문을 닫아두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추게 해야 합니다. 2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되고 화재 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3번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는 것이 아니고 젖은 수건으로 코를 막고 대피해야 합니다. 4번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화재 시 방향을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손을 바꾸지 않고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화재 시 대피 활용 방법 4가지입니다. 60번 60번은 식재료 조리 방법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5번 미각의 변화를 주어 식욕을 돋우기 위해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가 맞습니다. 1번 야채와 생선은 오래 삶으면 야채는 부드러워지지만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집니다. 2번 찜 요리는 담백한 맛을 위해 센 불에서 오래도록 가열하는 것이 아니고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 센 불에서 가열하다가 약한 불로 가열합니다. 3번 튀기기는 단시간에 조리할 수 있으나 영양소 파괴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적습니다. 4번 볶기는 고온에서 단시간에 조리하므로 수용성 성분의 용출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적습니다. 교재 341에서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용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61번 은 대상자의 친구의 청결 관리하는 방법이 옳은 것은 5번 시트의 소재는 튼튼하고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이불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3번 이불은 2개월에 한 번이 아니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세탁하고 교환합니다. 3번 양모 이불은 살균을 위해 햇빛이 아니고 그늘에서 말립니다. 4번 베개의 높이는 척추보다 머리가 높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는 수평이 되게 합니다. 62번
62번의 제가 대상자와 외출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가 답입니다.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이동하는 게 아니고 작게 하여 이동합니다. 2번 계단은 끝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천천히 이동합니다. 3번 차량 이용 시에는 익숙한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5번 동행 후에는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이 아니고 대상자에게 확인합니다. 63번 63번은 치매 대상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4번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욕실 문턱은 낱개가 아니고 아예 없앱니다. 2번 계단에는 작은 매트 말고도 전기 코드나 양탄자, 깔개를 깔아두지 않습니다. 3번 욕조에 거울이나 비치는 것을 없애거나 덮개를 씌웁니다. 5번 침대 바퀴는 이동을 하지 않을 때는 꼭 잠금 장치를 잠가 둡니다. 64번 64번은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5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져간다가 맞습니다. 교재 442페이지에서 443페이지와 233페이지와 23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1번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제공합니다. 2번 증상이 심해지면 약의 양은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공합니다. 3번 약물은 복용한 후 반드시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는 것이 아니고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안정을 취합니다. 4번 약 복용량을 늘리고자 할 때는 기관장이 아니고 의사의 허락을 받습니다. 65번 65번은 치매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4번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욕실 바닥에 작은 깔개가 아니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2번 대상자가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물의 온도를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여유있는 시간이 아니고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목욕을 합니다. 5번 대상자를 욕실 내에 혼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66번 66번에 제시된 사례
딸이 5년 전에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며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에 대한 대처 방법은 4번 좋아하는 드라마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가 적절합니다. 이 사례는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 행동에 대하여 억지로 고치려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돕는 방법입니다. 교재 456페이지와 476에서 477페이지에 있습니다. 67번 67번 수면장애로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낮에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2번 잠에서 깨어나 나가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함께 나갑니다. 3번 낮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말을 걸어 자극을 주어 낮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음악을 크게 틀어주는 것이 아니고 소음은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로 유지시킵니다. 5번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와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면장애를 돕는 기본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68번 68번은 치매 대상자가 밤중에 배회를 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 두는 것이 맞습니다. 1번 TV나 라디오는 크게 틀지 않습니다. 2번 단호하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합니다. 3번 창문 등 문은 잠깁니다. 4번 조명을 어둡지 않게 하고 수면 시간을 알도록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배회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69번 69번 심한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2번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단호한 태도를 보여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에게는 온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안정된 후에 왜 그랬는지 질문하고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4번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관찰해야 합니다. 5번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70번 70번 예시는 낮에는 온순하다가
저녁 9시가 넘으면 서성이다가 큰 소리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시끄럽게 찾는다의 사례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3번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기보다 관찰하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신체적으로 강압하거나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4번 조명을 어둡게 하기보다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번 졸리다 하면 해가 질 무렵에도 수면을 취하게 하면 안 되고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석양증후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71번 71번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옷을 벗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 옳은 것은 1번 당황하지 말고 옷을 다시 입혀준다가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지문 2번 주변 사람들을 다른 장소에 이동시키기보다 성적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합니다. 3번 옷을 벗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제압하기보다 부드러운 태도로 설명을 합니다. 4번 다시 옷을 입으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하지만 대상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5번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모른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다른 욕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인 반복적 질문, 음식 섭취 관련, 수면장애, 배회, 의심망각 환각, 파괴적 행동, 석양증후군, 부적절한 행동의 8개 부분에서 12개 페이지 뿐이지만 매회 7 내지 8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공부 시간에 비해 득점 효과가 높은 파트입니다. 집중 공부가 필요합니다. 72번 72번에 제시된 요양보호사 할머니 주말 잘 보내셨어요? 대상자 기운이 하나도 없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의 응답이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에서 기본 원칙을 잘 지킨 것은 5번 많이 아프셨나봐요. 어디가 아프세요가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없게 되어도 대상자의 감정 기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원하는 중심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3번 73번에 제시된 요양보호사 할머니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대상자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오늘 아침국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탕이었는데요.
대상자, 그것도 입에 안 맞아. 요양보호사. 예시대화상자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표현한 것 중 가장 적절한 답은 5번 식사를 하시지 않으셨다니 많이 걱정이 되네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나 전달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74번 74번에 제시된 사례에서 여가 활동 유형은 1번 소일 활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소일 활동에는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등이 있으며 지문과 같이 자기개발 활동, 가족 중심 활동, 종교 참여 활동, 사교 오락 활동 이외에 운동 활동이 있습니다. 75번 75번에 제시된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준다는 의사소통의 대상자는 3번 시각장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시각장애의 대상물 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76번 76번의 치매 대상자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본 원칙은 1번 신체적인 접촉을 사용한다가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에게 대화할 때 유의사항으로 정면으로 마주보며 대화,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 위협적이지 않은 자세의 대화, 관심을 가진 자세의 대화와 다가갈 때도 앞에서 다가가기를 해야 합니다. 77번 77번은 약 복용할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2번 고혈압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가 답이며 고혈압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모두 맞습니다. 지문 말미에 부언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약 복용할 때에 약 흡수를 방해하거나 증가시키는 것과 부작용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교재 515와 208페이지 등에 있습니다. 78번 78번 손목에 출혈이 있을 때 응급처치는 5번 장갑을 착용한 후 멸균 거즈를 대고 직접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1번 손으로 출혈을 닦아낼 때는 반드시 장갑을 낀 후 합니다. 2번 출혈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으면 출혈이 심해질 수도 있어 지혈을 해야 합니다. 3번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면 안 되고 높게 위치해야 합니다. 4번 멸균 거즈 위에 압박붕대로 감을 때는 혈액순환을 고려하여 너무 조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출혈 시 처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79번 79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가슴 압박 중단은 최대한 짧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가슴 압박 시 흉골 중앙 칼돌기 부위에는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번 인공호흡은 빨리 가슴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가슴이 상승되도록 숨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4번 가슴 압박은 정상 성인의 맥박수와 같은 속도가 아닌 분당 100 내지 120회로 시행합니다. 5번 인공호흡 시 가슴이 팽창되도록 숨을 크게 한 번이 아닌 2번 숨을 불어넣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80번 80번 제시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과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은 그림으로도 나타내었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에 전원을 켜고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마지막은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그래서 2번 가라가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전원을 켜고 다음 패드를 붙이고 세 번째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다음 모두 물러나게 하고 재시동을 시행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본시험 대비 최종 점검 9번째 문제풀이였습니다. 반복 연습을 위한 최근 경량의 출제 문제와 기출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CBT 시험과 집필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